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가방은 되게 점점 커진다. 간혹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부를 자기 인생의 반영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여긴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자기가 소유한 것과 연결짓는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비하고 손에 넣고 모으고 쌓아둔다. 친구를 소유하고 관계를 소유하고 자격증을 학위를 소유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한 것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탐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는 필요 없는 게 더 많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들이는 물건은 또 얼마나 많은가? 또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읽는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그대로 꾸미느라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고 찾느라 시간을 잃는다. 당신을 유혹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물건은 이미 해체되고 있고 변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살면서 접하는 각각의 물건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것처럼 유용한 능력도 없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떤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몸을 감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건에 소유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한 한 적게 욕심내야 한다. 물건을 늘리면 결국 짐이 된다. 이는 수를 늘리든 종류를 늘리든 마찬가지다.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꼴이 된다. 물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면 즐거운지를 알자. 가방에 넣고 다닐 물건은 수첩과 펜, 신분증, 지폐 몇 장으로 충분하다. 집에 손톱깎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밖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다. 안락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건과 보기 좋은 가구 한두 가지 정도로 만족하자. 물질적인 것에는 최소한의 중요성만을 부여해야 한다.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거부해야 정신적, 감정적, 지적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비워낸 후 당신의 물건을 노리던 도둑, 화재, 진드기, 시기심 많은 이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움을 누려보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물건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적게 소유하되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자.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름답고 가볍고 좋은 품질의 것을 고르자. 물건이 너무 많기만 한 공간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도 해를 끼친다. 물건은 기본적인 것을 고르자. 부와 인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유행을 쫓아 만든 겉만 번드레한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천연 소재로 된 것을 고르자. 맑은 순백이 도자기 제품,
가격에 합당한 모양과 광택을 지닌 칠기 제품, 구조에서 자연미가 느껴지는 나무 제품, 천연 섬유 제품, 돌로 만든 제품, 자연스러운 무늬, 결, 색이 그대로 살아있고 사람의 손길은 형태를 만드는 데만 개입한 제품처럼 조화로운 색과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좋은 물건은 우리의 눈과 귀를 쉬게 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부를 구입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상적인 소파를 아직 사지 못했다면 그런 소파를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저축하자. 그 전까지 임시용 소파는 사면 안 된다. 그런 물건에 익숙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도 없어진다. 시시한 물건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사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비싸다고 좋은 물건인 것은 아니다. 좋은 물건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은 여행 가방 한두 개에 전부 담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옷가지, 소지품 케이스, 좋아하는 사진이 든 앨범, 개인적인 물건 두세 가지면 된다. 그 나머지 다시 말해 집에서 볼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은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된다. 삶을 보다 즐겁고 활기찬 나날로 채워나가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렸다. 무기력한 생활, 그저 쌓아둔 물건, 슬픈 노래, 침울한 사람들에게는 이별을 고하자. 쓸모없는 것들이 쌓여있으면 좋지 않은 습관과 부담만 늘어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 마음, 상상이 가진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적게 소유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며 평화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무언가도 얻게 된다. 삶의 유연성이 바로 그것이다. 집과 여행 가방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두는 장소다.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결국 영원한 유목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신뿐일지도 모른다. 잘 입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잘 입을 필요가 있다. 옷은 우리의 겉모습이며 최상의 겉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잘 입는 것은 안락한 집에 살거나 세련된 취미를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요컨대 잘 입는 것은 완전한 삶의 일부분이며 정신적 안정과 관련된 문제다. 옷은 항상 잘 정리하자. 제대로 걸어놓고 개어놓고 통풍이 잘 되게 해줘야만 옷이 오래간다. 제철이 아닌 옷은 다른 곳에 두자. 그래야만 옷장을 열 때마다 옷을 뒤지는 일이 없다. 옷을 몸처럼 아끼자. 옷장을 향기롭게 하고 모직 제품은 해충을 피할 수 있도록 작은 비누 조각과 함께 상자에 넣어 보관하자. 옷걸이는 나무 소재로 된 좋은 것을 장만하고 세탁소 옷걸이나 옷을 살 때 준 옷걸이는 모두 버리자. 옷걸이만 제대로 갖추어도 옷장을 고급 의상실처럼 만들 수 있다. 나무 옷걸이는 서로 부딪히는 소리마저 듣기 좋다. 그러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자기관리를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 재정 상태, 그리고 아름다움이다. 정성을 들인 좋은 옷차림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자.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도 빛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시간과 관심, 사랑을 투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깨끗한 공간은 마음의 위안을 준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은 평화를 준다. 청소를 비롯해 이런저런 일상의 일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이 일거리들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계절이 달라진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몸을 충분히 움직인다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무기력증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청소는 품위 없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되찾는 활동이다. 집안일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다. 쓸고 닦고 세탁하고 요리하는 일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은 자기가 더럽힌 것은 스스로 깨끗이 치울 줄 알아야 한다. 남한테 그 일을 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인 노동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올바름의 가치가 있다. 집을 청소하는 것은 이를 닦는 일과 같다. 꼭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다.
요즘에는 물건을 쌓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의 교양을 쌓는 사람은 드물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니멀리즘은 바람직한 삶의 본보기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원하는 결과에 가능한 한 우아하고도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르는 과정이다. 최소한의 물질과 최소한의 동작을 삶의 규칙으로 삼자. 순수와 평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강조하자. 이 규칙들은 물질에서 시작해 정신에 이르면서 우리를 조화로 이끈다. 이 규칙들을 습득하면 형식을 초월해 보다 정신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무엇보다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 깊숙이 자리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서는 우리를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온갖 형태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단순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미니멀리즘에는 반드시 아름다움이 포함된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집이라도 정갈하게 유지한다면 누구나 실을 쓰고 꽃과 화초를 가꾸고 우아하고 세련된 상차림을 낼 수 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부드러운 소재의 감촉을 느끼고 장미꽃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준다. 우리 몸에 공기와 물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미치게 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아름다움은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다. 아름다움은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아름다움은 평화와 고요를 부른다.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흡수한다. 아름다움은 삶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